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 고성능 오토바이 300여 대가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완전히 점령한 채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쌩쌩 내달리고 있는데요. 개미 아닙니다. 저 오토바이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조직 대 조직대로 패싸움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걸까요? 지금 화면 속의 연기는 또 뭘까요? 오토바이 300여 대가 고속도로를 막아선 이유는요. 동료의 폭주족 스타일 청혼 이벤트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청혼 이벤트. 선두에서 내달리고 있었던 이 화면 속에 민머리에 이제 좀 덩치 있는 이 남성분은요. 바로 이 프로포즈를 계획한 주인공 행크 마리티네즈라는 남성인데요.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뒤에 탄 여자친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뒷바퀴를 붕 하고 굴려가지고 핑크색 연기를 막 내더니 무릎을 딱 꿇고 여자친구한테 나랑 결혼해줄래? 라면서 청혼을 해요. 그런데 청혼을 하는 건 좋아요. 결혼해줄래?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이 폭주족 뒤에 차들 보세요. 뒤에 지금 차들 꽉 막힌 것 봐. 이 고속도로의 정체가 이런 사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 막히는 거예요. 300여 대의 폭주족 오토바이가 도로를 다 막아 서는 바람에 뒤에 차들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일부 폭주족들은 배기음을 막 높이면서 엄청 시끄럽거든요. 소란스럽게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요. 몇몇 폭주족들은 핑크 색깔 연기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뒤에는 완전히 짜증나 죽겠는데 자기들끼리만 신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진짜. 그 결과 폭주족 스타일의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던 이 여성분은요. 어머 이거 뭐야 너무 행복해. 나한테 이런 프로포즈 나 이런 거 받을 줄 몰랐어 하면서 이 행크 남성을 꼭 끌어안고 연신 뽀뽀를 해댔어요. 행복한 프로포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쾌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프로포즈고 나발이고 내 알바야? 왜 여기서 난리야? 이렇게 되죠. 이 폭주족 일행들은요. 경찰들이 손을 써볼 틈도 없이 프로포즈 이벤트를 벌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쏜살같이 다 흩어져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요.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민폐였다라는 거를 몰라. 그냥 자기들은 이런 이벤트를 한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성공적인 이벤트. 멋지다. 그래서 이 행크 남성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프로포즈 장면을 자기 얼굴이 다 나오게끔 공개를 해서 영상까지 올렸어요. 자랑스러운 거죠. 아, 이런 이벤트를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그 결과 그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막고 청혼 이벤트를 벌인 지 한 달 만에 폭주와 그리고 공공질서 침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로 10차선의 고속도로를 막고 민폐 프로포즈를 한 이 폭주족 남성.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프로포즈였어야 했는데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민폐, 본인들만 좋은 청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수영장이나 목욕탕 혹은 뭐 공공장소에서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처럼 수영장에서 다리털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대놓고 오줌을 싼다거나 뭐 똥을 싼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매너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인도에는요. 비위생적인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바로 옆에 남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냄새나는 남자로 알려져 있다는 인도의 60대 남성 카일라시 싱이라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요. 결혼한 직후인 1974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까지 무려 약 45년 동안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세수를 한 적도 없어요. 샤워를 한 적이 없어요.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이 남성은요, 47도의 엄청난 무더위와 싸우면서 소를 돌보고요, 저녁이 되면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서 춤을 추거나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똥냄새, 47도 무더위, 땀냄새, 담배 쩐내, 뭐 여러가지 냄새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 카일라 시식 남성 옆에만 서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냄새가 난대요. 뭘 상상하든 그 이상. 거기에다가 이 남성은요, 머리도 안 감고 이발도 하지 않아서 머리카락 길이만 약 1.8m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 보세요. 발 양말 신은 거 아니에요. 발이 엄청납니다. 머리카락도 엄청난데 좀 약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남성은 왜 45년 동안이나 씻지 않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그냥 귀찮아서 안 씻는 걸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카일라 시식 남성은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씻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결혼한 직후에 한 성직자를 만나게 됐었대요. 그런데 그 성직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씻지 않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씻지 마세요. 당시에 이 조언을 들은 이 카일라 시식 남성은요, 맹신한 거예요. 아, 성직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씻지 않고 현재까지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에 몸을 젖게 하지 않으려고 우산을 꼭 쓴대요. 차라리 비라도 맞아서 묵은 것들이 좀 흘러 내려가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우산까지 써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습기 되게 심한 거 아시죠? 그 냄새도 더 좀 심해지는 거 아시죠?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요, 이 남성이 45년 동안이나 씻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안 씻고 있는 건데 45년 동안이나 아들이 안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이 카일라 시식 남성은요, 7명의 딸만 두고 있다고 합니다. 7명의 딸만. 가족들은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이 카일라 시싱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대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겠죠.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카일라 시싱의 부인분은요, 우리가 남편을 강제로 씻기려고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소란을 피우면서 도망을 갔어요. 내가 목욕을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가족들이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절대 안 씻을 거야 라는 거죠. 이 카일라 시싱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요, 이 카일라 시싱 남성 곁에만 가도 너무 악취가 심해서 곁에 있기도 꺼려진다고,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45년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닦고 샤워도 목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비 오는 날 그 습기 쪘네. 아들이 좀 생겨서 씻고 깨끗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장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아틀란티코라는 곳에 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이 성인 남성의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급격히 빨라진 물살에 자동차 한 대가 휩쓸려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그 차를 보여드릴게요. 차 안에 타고 있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자동차를 막아서고 이 차 안에 있었던 여성분한테 얼른 내리라고 막 소리를 치고
구하기 위해서 이 남성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 안에 있었던 여성분은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나오지 않고 이 차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 여성을 구하려다가 남성들이 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얼른 여성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차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이 여성이 차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주변에 있었던 남성들은요, 여성의 차를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필사적으로 차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돕던 남자 3명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대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안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끈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안 흘러가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갑자기 물살에 휩쓸려 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남성들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차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걸까요?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안 나와. 이 여성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틴 이유, 내 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차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를 도와주려는 이 사람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차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 목숨을 걸어서 도와주는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정말 괜히 도와줬다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차와 함께 굿바이 짤지엔하게 냅둬야 되는데. 정말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데 내 차 아깝다고, 내 차 지켜야 된다고 안 나오는 거야. 정말 남의 목숨까지 위협받게 만드는 환장할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 에크런시라는 곳에, 이제 이곳에 사는 시민들은요, 한 테러의 위험 때문에 하루하루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떨게 만든 테러범은요, 다름 아닌 대변 테러, 똥 테러였어요. 똥 테러. 신원불명의 한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의 차량 보닛, 휠, 시트에 똥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3년 동안 접수된 대변 테러 사건은 무려 19건이나 됐습니다. 19대의 차에 막 똥을 싸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 차 앞 보닛에 똥이 싸져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치웁니까? 동물똥도 아니야, 새똥도 아니야, 사람똥이 버젓이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야. 기가 막힌 상황이죠. 결국에 7번이나 대변 테러를 당했었던 한 시민의 따님이 참다 터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새끼가 자꾸 차에다 똥을 싸고 가는 거냐고. 그래서 이 따님분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해둔 거예요. 이 새끼 내가 이번에 잡는다고, 가만 안 둔다고. 2주 동안 12초마다 한 장씩 사진이 찍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결과 드디어 범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자, 이게 찍힌 거예요, 사진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찍힌 거예요. 이게 똥을 어딘가에서 싸가지고 비닐류에 담아갖고 이 보닛에 던지거나 놓아둔 게 아니라요. 그냥 정말로 이 보닛에다가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대변을. 여기다가. 여기 기대가지고. 여기가 무슨 변기통인 것 마냥. 이 차량의 주인도 정말 기가 찼을 것 같아요. 딱 사진을 딱 봤을 때. 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얼굴이 비교적 잘 나온 듯한 사진 덕분에 당시의 경찰들은요, 수사에 더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범인 쉽게 잡을 수 있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남자 못 잡았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와 그리고 소셜 매체 여러 군데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들이 이 남자를 검거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 피해 시민들이 차 보닛에 이제 똥을 발견하면은 그 똥을 치우는 바람에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내 차 여기에 똥이 나져 있는데 욕하면서 바로 치우게 되잖아요. 내 차 위에 똥이 있는 걸 안 이상 그걸 그대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방치해놓고 또 그러긴 힘드니까 누가 이 똥을 보고 안 치우겠어요. 아 진짜 민폐인 것 같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나? 아무리 그래도 무슨 심리인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해외에서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차에 이제 똥을 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미스테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버전 대변 테러범. 이제 우리나라 사건은 주택에 들어와가지고 주택 앞마당에다가 똥을 싸놓고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모미지 유튜브에 옆에 제목처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별의 별일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해드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19일 LA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 체중이 약 200kg에 달하는 한 백인 남성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약 2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면서 이제 승무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은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화장실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놀란 승무원이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비상벨 누르셨어요? 라고 화장실 앞에서 물어보니까 이 백인 남성이 내가 오른쪽 손을 수술해서 움직이기 불편해요. 한 명 승무원이 들어와서 내 속옷 좀 내려줘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정말 기가 차는 요구를 한 겁니다. 당시 이 비행기 안에는요, 남성 승무원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성 승무원은요, 고객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왼쪽 손으로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 손으로 내리세요 라고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이 남성은 비행기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볼일을 못 본다는데 그걸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여성 승무원 3명이 나서서 이 남성의 화장실 이용을 도왔어요. 하지만 이 남성의 황당한 요청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큰일, 똥을 다 싼 다음에, 그러니까 대변을 다 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무원한테. 저기요, 내가 지금 오른손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뒤처리를 못하겠어. 여기 여자 승무원, 여기 승무원 한 명 들어와가지고 내 똥 좀 닦아줘요. 말도 진짜 준비하면서도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손이 불편하니까 들어와서 내 똥 좀 닦아주세요. 왼쪽 손은 손이 아닌가 봐요. 밥 먹을 때나 쓰나 봐. 엉덩이를 닦아주기 전까지는 화장실을 떠나지 않겠다면서 또 이 남성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승무원이요, 라텍스 장갑 3개를 겹쳐서 끼고요, 이 남성의 뒤처리를 도왔습니다. 똥을 다 닦아준 거예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 해당 승무원분은요, 남성 승객이 화장실 뒤처리를 요구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사건 이후에 화장실에서 구토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의 해당 남성은요, 과거에도 몇 번이나 해당 항공사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5월경에도 이 비행기를 이 남성이 또 탑승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속옷을 내려달라, 내 똥을 닦아달라, 막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승무원들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그래서 이 남성이 비행기 내에서 똥을 쌌대요, 그냥. 바지에다가. 나 몰라. 그럼, 몰라. 나 그냥 쌀 거야. 몰라. 그러면 하면서 바지에다 그냥 똥을 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10시간이나 넘도록 객실 전체의 악취가, 똥냄새가 진동을 했었대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결국에 이 항공사에서는요, 이 남성에 대해서 항공사 이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항공사 더 이상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옆에가 이제 여러 가지 비행기 안에 있는 민폐 승객들을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런 SNS거든요. 지금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 사진들은 모두 인스타그램에 공개가 되어 있는 사진들이고요. 이 사진들은 실제 승무원들이 다 공개한 것들입니다. 연출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실제 찍힌 건데, 머리를 뒤로 해가지고 뒷사람이 아예 화면을 못 보게 가려버린다거나, 발가락 진짜 아까 그 카일라시식 남성인가? 진짜 발이 왜 이러는 거지? 진짜 비 약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왜 비행기에서 세면대에다 똥은 왜 싸는 거예요 도대체? 변기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왜 비행기 안에서 옷은 다 벗고 있는 거야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무슨 심리인 걸까?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기본 매너는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민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